사실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중국 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유교 사상 자체에 그 큰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공자, 중국인이잖아. 우리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어우야담 저자 류몽인 얘기하면서 류몽인의 마지막 처형 전에 신문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한 연려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고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류몽인을 추궁할 당시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주면 왜 너가 역적 모의를 했냐고 얘기를 해. 너 왜 망명하려고 하고 역적 모의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광해군이 이제 세상이 끝났다는 거를 온 세상 사람들 어린애도 다 아는데 내가 뭐 하러 도망을 가겠냐. 그리고 역적 모의를 내가 못 하러 하냐. 나는 이미 그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계를 떠나서 나는 그냥 내가 길을 간 거지. 내가 왜 폐위된 임금을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냐. 나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또 망명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나는 그냥 서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산이 지금은 경기도 양주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쨌든 산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는데 추궁하던 사람이 서산에 들어갔다는 말은 곧 백이랑 숙제가 굳이 수양산에 들어간 거랑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에 나와요. 수양산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우리 노래가 있어. 뭐냐면 수양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백이랑 숙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조선시대 선비들한테 청렴함의 아이콘이었어. 너무 미련할 정도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막 잘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냐면 주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고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의 건국사 안에 이 백이숙제가 등장을 해요. 보통 폭군을 물리치면 의인으로 보고 그리고 또 영웅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되게 악인이라고 우리가 칭하잖아. 근데 이 중국 역사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악인도 그렇게 영웅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주나라가 나라가 되기 전에 한 부족 국가였을 때 이 부족 국가 당시의 지도자였던 게 그 고공단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고공단보가 주나라를 세웠던 무왕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고공단보 시절에 외세의 침략이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백성들한테 "나 때문에 너네가 죽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도망을 가요. 기산이라는 데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어진 마음을 가진 왕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기산으로 다 백성들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다 이제 비게 되는 거지,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땅은 다 황무지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공담보가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공담보는 기산의 나라를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기산의 지역에다가 나라를 이제 구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계라고 하는 아들이 고공담보의 아들이 이제 계승을 하는데 이때 옆 나라의 상나라 나중에 이제 은나라가 되는데 이 상나라의 왕이었던 문정이라고 하는 왕이 이 왕계를 붙잡아서 볼모로 삼아 가지고 왕계를 결국에는 굶어 죽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있어. 그게 문왕이야. 문왕이 이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정말 칼을 갈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결국 이제 왕이 됐을 당시에 그때 반대로 이제 하는 거지. 상나라의 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폭군이 누구냐면 주왕이에요. 그래서 이 상나라의 마지막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주왕이 성장한 문왕을 보니까 얘가 보통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얘를 곁에 두면서 내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실 문왕은 항상 언제나 그 복수심을 품고 있었겠지. 그래서 문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복수를 할까?'를 꿈꾸면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소문난 지략가를 찾아가요. 그게 누구냐면 강태공인데 강태공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 들어봤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강태공이라는 표현을 그 말을 지금까지 쓰는 거야. 이거 실존 인물이야, 강태공. 이 강태공은 찌 없이 낚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아.
근데 그 미끼도 없는 낚싯바늘에 우리 문왕이가 덜컥 낚여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왕은 강태공의 뛰어난 지략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 그 아까 그 폭군이라고 했던 주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제 왕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백이와 숙제가 등장을 해. 백이 숙제가 어떤 애들이었냐면, 얘네도 처음에 그냥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아들들이었어. 삼형제 중에 셋째가 숙제였고, 첫째 왕이 어쨌든 죽었나 뭐 없었나 그래가지고 그 막내인 숙제가 좀 총명하고 하니까 셋째한테 너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라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계신데 어찌 제가 왕을 하겠습니까? 하고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형 입장에선 아버지가 우리 숙제한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 왕자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둘 다 서로 왕의 자리를 양보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에 욕심이 없던 그런 청렴한 인물들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청렴한 이 백이랑 숙제가 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쨌든 이제 새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 근데 너네는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이거는 효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얘네 잘못인데, 얘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건 난 정당한 거야 하고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 근데 이 백이랑 숙제가 그 전차 군대의 바퀴를 막아섰대요. 막아섰는데 차마 강태공은 이 둘의 그 청렴함을 아니까 얘네를 해치지 못해. 그래서 얘네가 바퀴 잡고 있는 걸 놓고 그 옆을 이제 뺑 둘러서 전장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가긴 간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문왕은 나라를 다시 되찾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스토리로 가긴 하는데, 백이랑 숙제가 문제인 거야. 나는 이렇게 피로 쓰여진 나라에서 난 살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백이랑 숙제가 숨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해서 간 곳이 수양산이에요. 고사리를 캐먹어. 맞아. 이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고 산 거야. 근데 이 고사리만은 수양산이 주는 고사리니까 문왕과 무왕의 그런 게 묻어있지 않은 고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때 그 마을 주민이 아니 수양산도 어차피 이 문왕과 무왕들의 땅인데 그러면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도 결국에는 문왕과 무왕의 곡식 아니겠냐. 니네가 고사리만 먹고 있다고 해서 그걸 안 먹게 되는 거냐. 이 고사리도 마찬가지로 그 피가 묻은 고사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그럼 수영산에서 쫓겨내지 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수양산에 살면서 고사리만 먹으면서 나는 청렴하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아 진짜 그렇네. 이건 피 묻은 고사리였네. 하고 나서 결국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굶어서 이제 세상을 떠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전해져 내려와요. 근데 선비들은 이런 그들의 청렴함, 그러니까 이제 뭔가 효심 이런 거에 엄청 이제 감명 깊었던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좀 강조했던 것 같고, 어쨌든 신하됨을 바란 거지. 그래서 신하의 됨됨이를 이렇게 그 사람들의 빗대어서 설명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양상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양상가는 노래 자체가 정말 재밌는 노래예요. 수양상가가 가사 중에서도 제일 민소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가사 안에 시조나 가곡적인 느낌보다 오히려 민요적인 느낌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이 수양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랫말도 결국에는 선비들의 그런 고리타분한 가르침 다 필요 없어. 노는 게 짱이야. 이렇게 노는 게 제일 좋은 우리 선비들의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이 수양상가라는 노래. 이 뜻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위수강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서 안주를 삼아서 의적이 빚은 술과 그다음에 이태백이 사랑했던 밝은 달이 뜬 등왕강 높은 집에서 술을 한 잔 쫙 마시고 나니 장건이가 탔다는 은하수로 향하는 배를 타고 달 구경을 한번 가보자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눈비가 올려는 것 같아서 동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높은 봉우리들 사이에 밝은 달이 푸른 하늘에 이렇게 달빛이 쫙 비치는 경치를 보니 너무 흥이 겨운 거예요. 그래서 노타령의 절로 느니나노 하고 나오게 된 거죠. 이어서 모광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신들의 그 연못인 요지에 놀러 가서 잔치를 즐기고 항우 같은 힘센 장사가 있었지만 결국에 패망을 하게 된 나라의 결말 앞에서 슬픈 노래와 함께 마지막 결말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말을 맞이한 장수가 있었고, 또 명황이라는 뛰어난 임금은 양귀비와 이별한 후에
마회역에서 혼자 꺼이꺼이 탄식하며 울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한적하고 경치 좋은 맑은 바람과 따스한 달빛 아래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다 모여 앉아 있으니 그런 사람들 역시 다 한낱 인간일 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좋은 날에 만났는데 안 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수양상가는 노래 안에 실제로 노타령이라고 하는 타령하는 구간이 등장해요. 타령은 약간 흥얼거린다는 걸 우리말로 이제 타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니네노나 니네시로 니로나 이런 이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노랫말을 이제 구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피리가락을 구음으로 표현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우리가 흥이 났을 때 하는 그런 뭐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이런 거 그거의 옛날 버전 갑자기 생각났어 니나.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그래서 이 노타령이 등장을 하는데 노타령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양상가의 노타령을 좀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풍류객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노타령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씨구 네로 니네로 노는 이나 네로니로 하고 나로니로 하고 네로나니 나로 니로 하고 네로네니 느니 나노 느니 나니 나느니 나노 느니 나노 노느니 나. 좀 길죠? 노타령이 좀 긴데 한 장수로 따지면 한 장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노타령 자체가. 그래서 이 수양상가는 비교적 장수가 짧은 편입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상사별곡은 12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건 딱 절반 6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노타령과 함께 이런 영웅들의 인생사 다 쓸데기 없어. 모광이고 뭐고 다 쓸데기 없어. 다 필요 없어. 노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양상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수양상가가 또 노래하는 친구들한테는 난이도가 꽤 있는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상청으로 질러야 되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든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수양상가 풀 버전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